왜 날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 공유 박보검 주연의 영화 서복이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영화 서복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기현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안고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직 정보국 요원인데요. 게다가 시한부의 삶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는 과거 그의 상사였던 안부장으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은 바로 줄기세포 연구로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라는 것인데요. 서복은 죽지 않는 불사의 복제인간이었죠. 당연히 이러한 서복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추적으로부터 서복을 보호하고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기현의 거침없는 액션이 폭발하고 서복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운 가득한 감성 브로맨스를 선보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영화 서복을 통해 보호자 캐릭터 기현의 역할을 맡은 공유는 도가니 부산행 도깨비를 통해 이미 수차례 보호자 역할을 맡아온 보호자 캐릭터 전문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련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박보검이 연기하는 서복과의 케미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잘생긴 두 미남 배우들의 호흡을 보는 것도 재밌겠지만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이 작품 서복이 기대되는 이유는 이 작품이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SF 작품이란 점인데요. 저는 무언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복제인간 하면 특히나 철학적인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지는 단골 SF 소재죠. 복제인간을 이용하여 영생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이기심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극중 박보검의 배역 이름이기도 한 이 영화의 타이틀이 굳이 서복이란 점도 이 영화가 복제인간을 통해 품는 인간의 덧없는 욕망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란 걸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 서복은 중국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의 신하의 이름으로 진시황을 위해 영약 불로초를 찾아 원정길에 나선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서귀포라는 지명도 서복이 다녀갔다는 의미가 포함된 지명이고 부산과 거제 그리고 일본에도 서복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다녀갔다는 설화가 전승되고 있죠. 자, 이렇듯 박보검이 연기하는 이 영생의 비밀을 간직한 죽지 않는 복제인간의 이름이 이 진시황 이야기의 서복에서 그대로 따온 것인데 다른 이름도 아니고 불로초를 찾아 원정에 나선 신하의 이름인 서복이란 이름을 이 불사의 비밀을 간직한 복제인간에게 붙인 게 조금은 이상하지 않나요? 영화의 시놉시스상 이 서복이 인간의 수명 연장에 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죽지 않는 복제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복제인간은 불로초 이야기에서 불로초의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왜 이 영화는 불로초에 불로초를 옮기는 역할인 서복이란 이름을 붙인 걸까요? 자, 이제부턴 제 뇌피셜 구간입니다. 저는 이 서복이란 작품의 후반부에 커다란 반전이 있고 그 반전의 실마리는 바로 박보검이 연기하는 복제인간의 이름 서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의 후반부 복제인간은 서복 한 명만이 아니라 알고 보니 이를 옮기는 기현 역시 복제인간이었다라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현이 죽지 않는 인간 서복을 옮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기현이 불사의 비밀을 간직한 불로초로서 만들어진 복제인간이고 오히려 서복이 그런 그를 옮기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진시황 불로초 설화처럼 말이에요. 이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죽지 않는 불사의 복제인간은 국가적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은퇴한 특수요원 기현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설정인데요. 예고편을 보면 그런 중요한 서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결국 기현 한 명뿐입니다. 이 작품이 인기 많은 두 남자 배우의 브로맨스를 보여주려는 의도의 작품이라서라는 사정도 무시할 순 없지만 정말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의 재산이라면 사고로 깊은 트라우마가 생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사는 한때는 뛰어난 요원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전과 같은 퍼포먼스를 똑같이 낼 수 있을지 의문인 은퇴한 요원에게 굳이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가 아무리 현역 당시 뛰어난 요원이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는 현재 시한부의 인생이 된 정상적인 몸이 아닌 상태니까요.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현역 요원들 중 뛰어난 이들을 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기현의 설정, 이 부분이 어쩌면 아주 편리한 기억 조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서복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존재로 나옵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온 것이죠. 이 아이는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든 최초의 실험체입니다. 연구소 밖으로 나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고 끝나지 않는 긴 하루를 살아왔죠. 그런데 이는 기현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현 역시 트라우마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고 시한부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합니다. 사실 기현 역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 그의 기억이 조작된 것은 아닐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려면 우리는 복제인간 박보검, 서복의 나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복제인간을 소재로 하고 있고
굳이 줄기세포 연구로 만들어진 복제인간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서 복제인간 서복은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2004년 이후에 만들어진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인간의 체세포로 처음으로 줄기세포를 배양에 성공한 것이 바로 2004년이기 때문이죠. 서복입니다. 나이는 10살. 역시나 이 영화 서복의 설정상 서복의 나이는 10살입니다. 2011년생이죠. 박보검이 어려 보이는 배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2011년생 10살 어린이의 모습은 절대 아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복제인간은 그 외형과 나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기현 역시 30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역시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또 다른 복제인간일 수도 있겠죠. 최근 공개된 캐릭터 소개 영상을 보면 중간에 기현과 서복 둘 다 사살하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민기현과 실험실에 테러 용자로 설정하고 발견 즉시 사살할 것. 이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영화 개봉 전 정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복이 불사의 능력을 가진 복제인간이라고는 하나 사살한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서복이 완전 불사의 몸이 아니라 병에 걸려 죽지 않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액션 영화이기도 하죠. 저는 기현이 혼자서 서복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액션 영화에서 주인공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클리셰를 그대로 보여줄 거라 보는데요. 작품 후반부, 쉽게 죽지 않는 주인공 클리셰를 보여주는 주인공 기현이 알고 보니 절대 죽지 않는 완전 불사의 복제인간이어서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서복은 전승에 따르면 결국 진시황에게 돌아가 불로초를 진상하지 못했다고 하죠. 즉, 서복은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복제인간 서복은 불사 능력의 프로토타입으로 병에 걸려 죽지 않는 존재이지만 기현처럼 완전 불사의 복제인간은 아닌 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기현이 복제인간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저의 뇌피셜을 정리해보자면, 기현은 인간이 죽을 정도의 상해를 입어도 절대 죽지 않는 만들어진 완전 불사의 복제인간이며, 이러한 절대 죽지 않는 신체를 가진 대신 끊임없이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불사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스스로가 살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의지가 동반되어야 했고, 그의 불사의 능력을 연구해 인간의 수명 연장을 이루려는 국가소속 연구팀은 매번 그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하여 테스트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기현이 상황에 완전히 몰입해 진심으로 간절히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 연구팀은 그의 기억을 조작해 그가 매번 목숨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기관의 특수요원이라고 믿게 한 것이었죠. 그렇게 기현은 매번 특수임무라고 생각하고 임했던 아주 위험한 테스트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실제로 최강의 전투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임무로 가정된 테스트를 받던 중 기현은 정말 인간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큰 폭발 같은 것이겠죠. 기현은 이 폭발에서 살아남지만 그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기현에게 온갖 고통을 주는 연구팀이 현실적으로 보여 그가 절대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함께 임무를 수행한 동료를 죽은 것처럼 만든 것이죠. 이 실험으로 그가 폭발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연구팀은 알게 됐지만 깊은 트라우마가 생긴 기현은 더는 특수임무로 가정된 실험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이에 연구팀은 그런 그가 다시 목숨을 걸고 위험한 테스트에 임하게 하기 위해 초강수를 둡니다. 바로 그가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상황을 부여한 것입니다. 매번 연구팀이 투여하던 불사의 복제인간에게 필요한 약도 일부러 투여하지 않아 그가 고통을 겪게 하여 그 불치병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고 스스로 약을 챙겨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한부인 그가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나 하죠. 국가의 재산인 불사의 복제인간 서복이 있는데 이 복제인간을 옮기는 걸 도와주면 이 녀석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너의 불치병을 고쳐주겠다고. 오직 살기 위한 맹목적인 의지만이 충만한 기현은 당연히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저 그 실험 하겠습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연구팀은 서복을 노리는 여러 세력들이 있다는 상황을 기현에게 부여하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서복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그런 기현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내던져 다시 그의 불사 능력을 끌어냅니다. 서복은 사람이 아니니까 아시잖아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 비인간적으로 다뤄지는 서복을 보고 기현은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사실은 기현 자신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 그 누구보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속으며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저의 서복 줄거리 뇌피셜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봉 전에 제한된 정보로 예상해보는 뇌피셜이니까요. 영화를 기다리는 또 다른 재미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서복 뇌피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 왜 날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